해외에서 이미 극찬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와일드로봇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 또한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 멀게는 아이언 자이언트부터 가깝게는 로봇드림까지 로봇을 소재로 한 대개의 애니메이션이 전하는 이야기는 한정적이라는 편견 같은 게 있습니다. 물론 저 두 작품은 저한테도 아주 인상적이었으나 와일드로봇이 제 아무리 극찬을 받았다고 한들 결국 제가 아는 로봇 애니메이션의 범주를 벗어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픽사 이상으로 드림웍스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흥행이야 어느 정도 됐을지 몰라도 드래곤 길드 리기와 쿵푸 팬더 이후로는 눈길을 사로잡은 작품이 없죠. 이런 가운데 설립 30주년을 맞아 내놓은 와일드로봇은 과연 드림웍스에게 한 줄기의 희망을 안긴 애니메이션입니다. 과장을 좀 보태면 원작 덕분인지 드림웍스는 말할 것도 없고 픽사조차도 점차 잃어가고 있어 섭섭했던 참신한 감성이 담긴 애니메이션이라 굉장히 반갑네요. 와일드로봇은 도입부의 간단한 설정에서부터 흥미가 생겼습니다. 우연히 발생한 배송사고로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에 로즈라고 불리게 되는 로봇이 불시착하는데 이 행성은 마치 태초의 지구처럼 오로지 자연의 존재로만 가득합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의 쓰임새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미지의 세계인 셈입니다. 그런 곳에서 로즈는 불의의 사고로 본의 아니게 기러기 가족을 해치고 맙니다. 다행히 딱 하나의 알은 무사했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던 로즈에게 드디어 하나의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 임무란 바로 알에서 부화한 어린 기러기가 먹이를 먹고 헤엄을 치고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돌보는 겁니다. 로즈에게 있어 임무는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것이기에 성심성의를 다해 브라이트빌이란 이름을 갖게 된 기러기를 돕는 한편 모든 일에 만능일 것만 같은 로즈에게도 육아의 정보와 경험은 없었기 때문에 곤란한 순간에는 주변의 동물들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브라이트빌만 아니라 로즈도 함께 성장하면서 자연의 일부가 되고 더 나아가 각기 다른 동물들 간의 화합도 이끌어냅니다. 와일드로봇의 설정이 저한테 흥미롭게 다가왔던 건 보통 공존이 불가능에 가까워 흔히 갈등, 충돌, 반목 등의 소재로 이용하기 십상인 자연과 기계가 꼼짝없이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애니메이션은 둘의 관계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주동자 겸 매개체로 존재하기 마련인 인간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물론 그 역할을 로즈와 동물들이 대신할 거란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로봇 애니메이션에 가지고 있었던 편견도 결국 그런 류의 작품은 거의 예외 없이 로봇이 인간의 은유로 등장한다는 예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데 와일드로봇은 자연 속에 던져진 로봇이라는 구도가 나름 신선했습니다. 실제로 이 애니메이션을 로즈가 자연에 적응하는 단계만 보더라도 인간이 아닌 로봇의 특성을 고스란히 살리는 데다가 아이들도 보는 애니메이션답지 않게 자연의 섭리를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로즈가 깨어난 직후에는 무시무시한 해일이 덮치는가 하면 아름다운 나비들의 비행을 보며 감탄하기가 무섭게 그 나비를 새가 잡아먹고 그 새를 다시 스라소니가 잡아먹는 냉혹한 먹이사슬의 세계를 마주합니다. 심지어 순식간에 잘려나간 새의 모가지까지 보게 되고 라쿤들은 로즈가 취약해진 순간을 틈타 엉망진창의 꼴로 만듭니다. 여러분도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리스 샌더스 감독은 이 모든 장면들을 결코 유머러스하게 연출하지 않습니다. 마냥 가볍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무겁지도 않은 톤으로 자연을 지배하는 논리를 사실적으로 전달한 덕분에 절대 예사로운 애니메이션이 아닐 거라는 기대 어린 예상을 하게 만들죠. 아닌 게 아니라 와일드로봇은 상당히 복잡 미묘한 애니메이션입니다. 개인적으로 꼽는 최고의 장점은 저마다의 시선으로 캐릭터부터 소재와 주제까지 꽤 다양한 관점에서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는 건데 로즈만 하더라도 낯선 세상에 들어온 이민자, 육아와 애착을 배워가는 부모, 감정이 서툴러 이성에 의존하는 사람 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일드로봇은 그런 캐릭터가 일련의 사건을 통해 누군가에 의해 주어졌던 삶의 목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타인들과 이루는 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나와 다름에서 오는 차이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이 과정에서 로즈는 말끔하고 잘 다듬어진 금속의 로봇에 머물지 못하고 흠집투성이가 되는 걸로도 모자라 자연의 일부가 자신의 일부가 되는 놀라운 경험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예 자연과 동화된 형태로까지 진화해 더 이상 로즈는 논리구조에 기반해 철저히 계산된 것만 도출하도록 설계 된 기계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와일드로봇은 이것을 직관적인 그림으로 나타내는 동시에 기계의 프로그래밍과 동물의 본성을 동치시키는 기특한 발상으로 설득력을 더합니다. 즉, 기계가 프로그래밍에 따라 작동하게 되어 있듯이
동물이 본성을 따르는 것 또한 자연의 섭리겠지만 단지 천부적으로 주어진 성질의 수능이 살아가는 건 공존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걸 로즈와 동물과 동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통해 전달합니다. 완전한 이방인인 로즈와 맞닥뜨렸을 때 대다수의 동물들은 위협적인 괴물이라며 기피하기에 바빴고 동물들끼리는 눈앞에 위기를 두고도 먹이사슬이라는 본성에 얽매여 다투기만 했거든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와 같은 와일드 로봇의 생태계는 여러 방면에서 우리의 현실을 우화적으로 옮긴 것이지만 전혀 밉지도 않았고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뻔하디 뻔한 이빠른 소리를 지루하게 늘어놓으면서도 자아도취에 빠지거나 선민의식 따위에 젖어 강요와 훈계를 일삼고 자빠진 여느 작품들과 달리 너무나도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가 재밌게 보고 들을 수 있는 동화 같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오롯이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어서 어른일수록 꼭 봤으면 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최근에 트랜스포머 1도 참 재밌게 봤는데 저도 모르게 와일드 로봇을 보면서 두 애니메이션을 비교하게 됐습니다. 우선 둘 다 작화가 끝내주면서도 서로 약간은 상반된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재밌습니다. 트랜스포머 1의 경우는 캐릭터가 로봇이고 배경도 온갖 기계로 가득한 행성이기 때문에 금속의 질감과 광택이 애니메이션과 실사의 중간에서 색다른 느낌을 줬다면 정반대로 와일드 로봇은 기계의 대척점이라 할 수 있는 자연으로 둘러싸인 행성이라 선의 경계가 다소 흐린 유화에 가깝습니다. 화가로 비유하면 르누아르나 모네가 그린 풍경화를 닮아서 이 애니메이션이 더더욱 한편의 동화처럼 느껴졌으나 잠깐 등장하는 인간들의 세상은 잘 정돈된 선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확연하게 대비됩니다. 그리고 두 애니메이션이 다 주요 관객으로 아이들을 의식해서 그런지 전개와 리듬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도 닮았습니다. 트랜스포머 1만큼이나 와일드 로봇도 크고 작은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해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진 반면 그 탓에 발생하는 단점까지 공유한다는 건 아쉽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단점은 와일드 로봇에서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합니다. 트랜스포머 1은 제가 리뷰해서 워낙 빠른 속도의 편집과 연출에다가 오라이언 팩스를 중심에 둔 이야기라 D16의 감정 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지는 것 같다는 게 문제로 지적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상에 그렇게까지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건 D16이 어디까지나 조연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트랜스포머 1은 아무래도 연출의 주안점을 캐릭터의 감정과 그 감정으로 빚어지는 감동에 두진 않아서 현란한 흐름으로 얻는 이점이 훨씬 컸지만 지향점이 명백하게 다른 와일드 로봇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개인적으로 이 애니메이션은 로즈의 감정선을 따라가는 것 이상으로 그 감정이 차곡차곡 쌓여 적절한 시점에서 터질 때의 여운을 남기는 게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트랜스포머 1이 시청각적인 쾌감을 일으키는 것 못지않게 와일드 로봇은 감정의 파고와 경랑이 시시각각 변하는 구성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다 보니 음미할 여유마저 주지 않고 진행한다는 게 못내 아쉬운 부분입니다. 에피소드의 일부를 줄여서라도 페이스 조절에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나무랄 데가 없었을 것 같지만 천만다행히 지금도 충분히 훌륭한 애니메이션인 건 음악의 공이 굉장히 큽니다. 맹세코 올해 본 모든 영화와 드라마를 통틀어 음악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작품이 와일드 로봇일 정도로 감정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주니까 이왕이면 꼭 극장에서 보시길 바랍니다.